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우리가 행동경제학 관련돼서 책을 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결정을 할 때 현대사회에서는 금융과 돈과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울러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해야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는 그 결정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요구되어지는 거 빨리 결정해 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결정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 어떨 땐 되게 부담이고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결정을 잘할 것이냐 뭐 이 결정이 잘 된 것이냐 이런 확신이 잘 없는 처음 맞닥뜨리는 종목, 처음 맞닥뜨리는 뭐 상가 계약, 부동산 계약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돈이 움직이는 결정에서 어떻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같이 공부하면서 체크해 보면 앞으로 돈을 모으거나 또 돈을 잃지 않는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 행동경제학을 공부하고 같이 나누게 하는 또 나누는 그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S&P 500 인덱스 투자하세요라고 누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내 선택이지만, 요번에 말고 다음에 하는 걸로 미루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카더라 통신에 의한 친구표 종목 추천으로 주식을 들어갔는데 손실을 많이 본 거예요. 화들짝 놀래서 누가 인덱스 투자를 하라고 해도 난 투자라 그러면 너무 놀랍다. 뭐 놀란 기억이 있다. 그래서 하기 싫다. 그래서 뭐 안 하는 쪽으로 방치해 버리는 것을 통해서 남들이 돈 다 벌 때 또 나는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뭔가를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행동, 즉 변화라고 우리가 한다면 사실 이 사람들이 변화를 다 좋아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2장까지 같이 우리가 체크해 봤었던 내용 중에 손실회피라는 내용이 있었죠. 어떤 거였을까요? 다시 살펴보자면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그 하락에 대한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그거 이제 그만 느끼고 싶으니까 주식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고통은 안 느끼는데 실제로 이성이 돌아오고 내 통장을 보는 순간 그 또한 고통인 거죠. 자, 손실을 회피한다고 하다 보니까 현명한 선택을 못해서 그거 자체가 손실을 만들어내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뢰 같은 것이죠. 또 하나 있죠. 매몰 비용 오류. 매몰. 내가 앞에 썼던 돈을 매몰시킨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하러 지난주에 가서 뭐 50만 원이나 쓰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차를 타보니까 수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리를 멈출까 싶다가도 또 굳이 가요. 카센터에 가서 지난주에 썼던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저 돈을 더 내서 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 갔을 때 수리비가 요번에 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지난주에 쓴 50만 원은 그냥 여기서 내가 200을 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계속 돈을 내게 돼요. 이렇게 이제 돈이 매몰되는 것에 대한 겁을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못 하더라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번 주에는 판단 마비, decision paralysis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방금 말했던 손실회피, 매몰 비용 오류, 뭐 후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거 하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라는 걱정. 그 다음에 오래되고 똑같은 것에 대한 집착.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뭐 은행이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은행에 적금 들라고 했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알던 것, 하던 것, 익숙했던 것, 그냥 그거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 때문에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결정의 순간마다 웅크러드는 거죠. 소심해지고 되게 불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판단 마비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판단 마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TV 구입을 고려 중인데 뭐 브랜드나 가격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놓고요. 그러다가 길을 가는데 뭐 양판점에서 삼성 TV 2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팝니다. 이런 광고를 전단을 포스터를 밖에서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삼성 TV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제품 다른 제품 제품 대신 다른 제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근데 케이스를 이제 달리해서 이 삼성 TV 할인 때문에 들어갔는데 매장에 300만 원짜리의 LG 제품도 똑같이 80만 원을 할인한 220만 원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좀 더 비싸지만 LG TV를 살래요? 아니면은 원래 보고 끌렸던 삼성 TV를 사실래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조금 더 둘러보는 쪽을 선택하실래요? 우리가 삼성 TV 할인이다. 그래서 이걸 사시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3분의 2의 인원들이 삼성 TV를 바로 샀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서 다른 제품도 같이 놓고 LG 아니면 삼성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산다 만다가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을 사느냐, 더 맞는 제품을 사느냐의 문제를 느끼게 하는 순간 실제로 TV를 산 사람들은 절반이고요. 절반의 사람들은 둘 다 사지 않고 더 돌아보는 쪽으로 판단을, 결정을 유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투자를 전문적으로 또는 투자에 대한 경험이 쭉 쌓여가기 전까지는 그냥 요번 달에 투자금 낼 거 있으면 그냥 꾸준히 내느냐 안 내느냐 요 정도만 고민을 해야지 어떤 종목을 더 찾아서 투자를 할까라고 머릿속에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가는 순간 우리는 더 좋은 투자는 고사하고 원래 결정되어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투자의 기회까지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내가 하느냐 마느냐일 때가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역시 다양한 선택지와 함께 시간도 오래 주어지면 좋은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행동경제학 교과서에 글을 실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또 하나가 들어와 있죠. 설문지를 나눠주고 이 설문을 채워왔을 때 상금 10,000원 드릴게요 라는 요런 광고 오퍼라고 제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과연 얼마나 많은 설문지가 들어오느냐를 살펴봤습니다. 자, 10,000원의 상금을 받을 때 5일 이내에 제출해야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66%나 되는 사람들이 제출을 했는데 기간을 5일이 아닌 21일로 늘려줬어요. 길게 줬어요. 그랬더니 결정이 좀 더 늦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제출도 더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기간을 더 오래 주면 더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제출할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무 때나 내기만 하면 상금 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25%만 제출했대요. 물론 이 25%의 의미는 설문을 진행하던 이 조사팀이 이 연구를 마감하는 특정 그 날짜까지 제출된 사람들의 설문량을 보니까 25%고 사실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 설문 내긴 낼 거야 라는 마음을 다들 갖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행동을 보는 거죠. 실제 결과로서는 기간을 짧게 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거나 더 오랜 시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은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S&P 500이라든가 피어슨 포트폴리오로 투자하자 이런 거 결정을 했을 때 언제 할까, 어떻게 할까, 누구랑 할까, 뭘 할까, 누구랑 물어볼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뭐 고민들을 할수록, 오래 할수록 좋은 선택의 기회는 사라져 간다라는 것 또한 한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 3장 내용의 첫 번째 챕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운영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날짜로 봤을 때 약 15년간의 투자 성과를 보니까 S&P 500보다 좀 더 좋은 성과가 나고 있네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금액가중 수익률로는 9.49%의 실제 성과를 냈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12.55%를 내서 실제 벤치마크 성과인 뭐 11.74%와 거의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P 500이 지난 연도에 너무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하지만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최대 하락폭 역시 굉장히 큽니다. 그에 비해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는 요 50.91% 대비 한 60% 정도 덜 60% 정도 좀 안전성이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데이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금융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연준이 그 고용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긴 할 건데 언제 하냐 그랬을 때 고용률이 개선되면 한다라고 저번에 그 연준이 FOMC에서 연준이 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침 지난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10만 명이나 넘는 94만 명대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이 월급 받아서 돈을 쓰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뭐 억지로 돈을 찍어서 돈을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테이퍼링, 돈 풀기를 멈추거나 줄이는 그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는 거죠. 한편 이제 단기적이라고 뭐 이야기는 하지만 5%대라고 하는 높은 또 인플레이션율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뭐 빨리 좀 인플레이션율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여기다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말고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도 3조 5천억 달러라고 하는 큰 돈을 좀 풀 거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다 보면 이 5% 인플레가 과연 내려오기는 할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한편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 단기적으로는 뭐 인플레가 높은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실 단기든 조금 더 뭐 중기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은 통화 정책을 하면서 낮췄던 이자율을 은근히 스리슬쩍 올려주는 복귀시키는 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인플레로 인해서 채권 이자율도 좀 올릴 수 있고 이런 양수 겸장이 되지 않을까 그 내심 좀 반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주 얘기로는 클라리다 페드 부회장이 2022년, 23년,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에도 물가는 한 2%대를 초과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꾸준히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굉장히 좀 해피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경제는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내용보다는 어떤 상황인지 나름의 비율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성과와 함께 경제 상황도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그 떨어졌던 3대 지수가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S&P 500이 한 1% 정도, 나스닥도 한 1% 정도, 다우는 1%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오타가 있네. 6월 말일자가 아니라 7월 말일자인데, 저기 원래 페이퍼 PDF 배부본에는 교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동경제학 교과서 내용과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운영 성과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투자 성과들 누리시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